이번엔 천민으로 태어나 왕을 발 아래 두듯이 했던 여인 장녹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녹수는 조선 중기의 인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후궁입니다. 그녀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로 평가되며 그 당시 정치적 혼란과 연산군의 폭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장녹수의 이야기입니다. 장녹수의 출생연도나 출생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출생지와 출생연도를 따로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명은 장옥정으로 전해지며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한필이며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장한필의 첩이며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언니의 이름은 장복수로 후에 장녹수가 손을 써 천민을 면하게 되기 전까지 장복수는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엔 어머니의 신분을 자식들이 계승하므로 이에 따라 장녹수와 장녹수의 어머니 또한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천민 출신이라고 추정 가능합니다. 장녹수는 처음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하기도 했고 혼인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한대군이 부리는 남자 노비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한 명 낳고 춤과 노래를 배웠고 이를 살려 결국 창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녹수는 유부녀였고 연산군보다 연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녹수는 생각보다 외모는 평범하고 미인은 아니었지만 30대의 16세 소녀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연산군이 폐위되고 다음 왕인 중종 때 다시 작성된 기록이므로 국가 질서에 혼란을 불러온 장녹수를 예쁘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미인들을 모아 연산군 전용 기생 집단인 운평과 흥청을 만든 시기와 장녹수 또한 후궁으로 들어오게 된 시기가 맞물리고 장녹수 역시 뒤늦게 운평으로 편입된 걸로 미루어 볼 때 전국의 미인들을 구경하던 연산군이 평범한 여자를 후궁으로 들릴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됩니다. 장녹수는 궁중에서 연회나 행사에서 춤을 추다가 연산군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재능은 연산군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곧 그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특별히 아꼈으며 그녀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장녹수가 연산군에게 하는 언행과 교태는 전설적으로 기록됩니다. 국가권력인 왕 연산군에게 반말과 조롱, 하대까지 했지만 이 또한 장녹수가 분위기를 보고 한 교태였고 연산군은 화를 내기는커녕 맞춰주며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그녀의 노래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녹수는 후궁이 된 후 연산군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명령을 빙자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여러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장녹수는 천민 출신에서 종산품 수경으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내에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무명 500필을 하사했습니다. 당시의 면직물은 고급 원단으로 1필에 쌀 1석이었고 당시 한 가정이 소모하는 1년 평균의 쌀은 10석 정도로 한 가정이 50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으며 당시 쌀 500석으로는 대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저택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연산군은 장녹수의 집이 일반 백성들의 집과 가까워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근처의 집들을 허물고 장녹수의 집으로 다시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연산군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형부인 김유손을 신분 상승시켜주고 집안의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장녹수 또한 연산군처럼 폭정을 똑같이 저질렀는데 장녹수가 연산군에게 한때 총애를 받던 후궁들인 수금비와 전향을 질투해 뒷담화를 하자 연산군은 이 두 명을 사형시켰으며 기생인 옥지화가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가 사형당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연산군은 폭정에 가담하고 똑같이 폭정을 일으키는 장녹수를 보며 역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장녹수에게 더욱 더 의지했습니다. 장녹수의 부탁은
정치적 결정이더라도 받아서 들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지원들과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장녹수의 행보들은 많은 원성을 샀고 특히 고위 관료들과의 마찰이 심각했습니다. 결국 1506년 연산군의 폭정을 참지 못한 관료들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으며 이때 연산군을 폐위하고 배다른 형제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중종 반정이 성공한 후 장녹수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남용한 죄로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장녹수가 사형당할 때 흥청 소속이었던 전비와 김기비 등이 함께 처형당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처형당한 이들에게 돌과 기왓장을 던졌고 이내 돌무더기가 산처럼 쌓였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장녹수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폭정을 조장하고 권력을 남용한 인물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여성의 지위와 권력 구조를 생각할 때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비의 딸로 태어나 왕을 하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당시 여자로선 가질 수 없던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여자 장녹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